안녕하세요. 수의사 아빠입니다. 오늘은 품종견의 유전적인 결함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가 사실 현재 이런 품종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듣기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앞으로 새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 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또 다른 동물을 입양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책을 통해서입니다. 제목이 순종계 품종 고양이가 좋아요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엠마 밀레라는 수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 수의사는 많은 품종계 고양이가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또 걷지 못하고 또 오랜 시간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일찍 죽는 그런 개나 고양이들을 보고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개와 고양이를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쓴 책이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는 분들은 이 책을 구매해서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약 6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야기할 견종은 바로 단두개종, 얼굴이 납작한 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두개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불독, 복서, 퍼그, 패키니즈, 시추, 치아와, 그리고 고양이에는 페르시안, 스코티시 폴드와 같은 견종들이 바로 단두개종에 속하는 품종입니다. 왜 이런 품종이 처음 개량이 되었을까요? 원래 개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귀가 쫑긋 서 있고 입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으며 다리가 이렇게 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개가 소를 이렇게 사냥하는 불바이팅이라는 그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걔가 그 소를 물었을 때 코가 눌려서 숨을 잘 쉬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하면 소를 물고도 숨을 잘 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얼굴이 납작한 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놀이가 없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이것을 애완용으로 키우게 되면서 좀 더 작게 그 다음에 얼굴이 더 점점 납작하게 개량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 단두개종을 가리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단두개종의 머리는 마치 60평의 아파트에서 쓰던 가구를 6평짜리 공간에 몽땅 쑤셔 넣는 것과 같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아주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먼저 호흡 곤란이 생기게 됩니다. 왜 호흡 곤란이 발생할까요? 우리 입 안에는 또 개의 입 안에도 연구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 천장 안쪽에 보면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부분이 있죠. 그걸 연구개라고 하는데요. 그 연구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더 목구멍 뒤쪽으로 자라게 되면서 이 단두개종들은 질식의 위험과 호흡곤란이 늘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의 동물 대다수는 쉬거나 누워있는 자세에서 기도가 또 막히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치과 질환이 잘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개의 치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단두개종들은 이 입이 훨씬 더 작아지게 되겠죠. 이 작은 공간 안에, 더 작아진 공간 안에 이 이빨이 다 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부정교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치열 때문에 입안에 상처가 쉽게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덧니나 이런 것들이 쉽게 덧니도 잘 발생하고요.
또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요, 우리 코 안쪽에는 이 비갑계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이 단두개종에서는 이렇게 작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갑계에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코로 숨을 쉬었을 때 시원한 공기가 이 촉촉하고 혈관이 많은 비각계 표면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뜨거웠던 공기를 식혀주면서 몸 안에 있는 체온 조절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뇌의 온도를 조절하는 데도 비각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단두개종의 이 비각계는 매우 작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두개종은 정상계보다 10도 낮은 온도부터 헥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사병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안과 질환이 매우 잘 발생하는데요. 단두개종들의 눈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눈이 툭 튀어나오게 되면요, 감염과 상처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안과 질환을 유발하게 되고요. 단두개종들은 눈물이 유독 많이 흐르는데요. 우리가 눈물이 흐를 때 동물병원을 방문하면은 대개는 음식 때문입니다, 알러지 때문입니다 라고 하여 약을 처방하거나 또 사료나 이런 음식을 처방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단두개종 같은 경우에는 음식 알러지 때문인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이것도 하나의 유전적인 질환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눈물이 흐르는 이 비루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이 흘러가야 할 배수구가 있는데요. 그것이 뒤틀려져 막히게 됨으로써 눈물이 잘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눈으로 새기 때문에 눈물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눈 주위가 항상 이렇게 눈물로 젖어 있고요. 피부도 눈 주변에 있는 피부도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두개종들은요, 숨을 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숨을 쉬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공기를 깊이 들어 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일과 호흡하는 일을 동시에 하기 어려워서 이러한 종들은 구토를 또 자주 하고 음식을 역류하는 일이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식도 역류는 식도 점막에 손상을 주고 궤양을 유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두개종의 이 품종 표준은요, 큰 머리와 또 좁은 골반을 요구하기 때문에 난산이 많고 재앙절개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프렌치 불독 같은 경우에는요, 약 85%가 제왕절개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품종은 모든 품종들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많고 또 유전적인 질환들이 매우 많은 견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견종을 키우려고 고민하는 분들은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유전기형 질병학회에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단두개종은 인간의 어리석음이 낳은 직접적인 결과이다. 두 번째는요, 다리가 짧은 개인데요. 다리가 짧은 개는 닥스훈트, 바셋하운드, 웰시 코기 등과 같은 개가 있습니다. 허리가 긴 견종은요, 마치 긴 교란과 같은데요. 이것은 지지대가 매우 약하고 짧아서 척추는 항상 버거울 정도로 하중을 지탱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척추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 사지에 있는 다리도 무리가 가게 되어 관절 질환이 매우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종들은요, 태어나서부터 이
다리가 짧고 휘어진 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원래 정상적인 이 다리 뼈의 모습인데요. 이 닥스훈트나 바셋 하운드 같은 경우는 뼈가 이렇게 휘어진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슬개골 탈구는 다른 견종에 비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닥스훈트처럼 다리가 짧은 고양이가 있는데요. 그 고양이 이름이 바로 먼치킨이라고 하는데요. 이 먼치킨 고양이는요, 가성연골 무형성증이라는 그런 질환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리가 짧고 척추가 휘면서 가슴이 납작해지는 증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형적으로 다리가 이렇게 짧기 때문에 관절 질환이 생기기가 쉽고 평생 동안 만성 통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짧아 높은 곳에 오르지도 못하고 또 스스로 그루밍을 하기가 어려운 견종이 바로 고양이가 먼치킨입니다. 그래서 동물복지단체에서는 먼치킨은 절대 번식시켜서는 안 되는 품종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큰 귀를 가진 개입니다. 큰 귀를 가지는 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셋 하운드라는 견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러드 하운드, 세터, 포인터, 또 코커 스패니얼 이런 견종들이 바로 귀가 큰 견종들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야생의 늑대나 객과 동물 그리고 이런 고양이과 동물들의 귀는 특징이 어떠합니까? 귀가 이렇게 쫑긋 서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이 매우 발달했고 소리를 잘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의 형태는 귀가 쫑긋 서 있기 때문에 공기가 쉽게 순환하고 또 웨이도는 귀지와 그런 안에 있는 찌꺼기가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바셋 하운드라든지 이런 귀가 큰, 귀가 덮여 있는 견종들은요, 또 너무 긴 견종들은 또 때로는 자기가 자기 귀를 밟아서 또 다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동물의 귀를 밟혀서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 안에 공기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물질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또 습하기 때문에 만성 귀염증이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의 개나 고양이는요, 결코 야생에서는 자연에서는 결코 생겨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연은 외모가 아닌 건강을 선택하고 유전적 다양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견종끼리는 서로 짝짓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견종이 태어난 이유는 인간이 어떤 특정한 모습과 형태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것임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고양이 중에 스코티시 폴드라는 종류가 있는데요. 스코티시 폴드는 바로 귀가 이렇게 접혀 있는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이 귀는 연골 귀가 접혀 있는 것이 사실 정상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연골 결함 때문에 그런데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귀가 꼿꼿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몇 주 만에 귀가 앞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의 결함은 다른 관절에도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고양이 협회에서는 스코티시 폴드를 품종으로 인정한 것을 철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관절의 결함 때문에 평생 동안 통증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피부가 쭈글쭈글한 개입니다. 피부가 쭈글쭈글한 개는 또 샤페이, 바셋 하운드, 마스티프, 블러드 하운드와 같은 견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견종들은 만성 피부 감염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신체에서 가장 큰 장기인데 피부가 접히면은 그 사이는 축축해지고 지속적인 습기는 피부를 또 약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균이 피부에 침투하고 세균이 쉽게 증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개들은 이러한 이 피부 질환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피부병을 알아보신 분이라면 이 피부병에 시달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아실 것입니다. 피부병은 완치가 불가능하여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며 서로에게 또 고통이고 병원비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야생에서 이러한 만성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 그 동물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상처를 더 이렇게 내고 손상시켜서 스스로 폐혈증으로 죽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병을 다른 그 후세대들에게 유전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종들은 태어나는 순간 이러한 피부병을 안고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부가 쭈글쭈글한 개들은요, 입술이 축 늘어지면서 입술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을 많이 흘리게 되고 입과 목 주변은 항상 축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 늘어진 피부로 인하여 안검내번과 외번이 발생하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은 바로 각막궤양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시력을 잃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또 다섯 번째는 바로 털이 너무 많거나 털이 너무 적은 개입니다. 야생동물들의 털은 어떠할까요? 추운 곳에 사는 개들도 털이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긴 털은 따뜻하지 않고 오히려 움직임에 방해가 되며 천적으로부터 도망하거나 또 사냥하기도 어려우며 또 분변이 잘 묻게 되고 설이 쉽게 뭉쳐지고 구더기도 잘 생긴다는 그런 어려움과 단점이 있습니다. 야생동물에서는 이런 긴 털은 거의 드물며 특히 입 주변의 털은 절대 길지 않습니다. 개의 긴 수염과 털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털을 관리해 주려면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털이 긴 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긴 털은 여름에 겨울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개는 여름마다 미용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서 개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발기에 의해 피부에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긴 털을 가진 개들은 시야를 가리게 되고 또 귀와 털, 꼬리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행동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품종 중에 하나는 바로 페르시안 고양이입니다. 이 고양은 털을 엉킴없이 관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르고 보호자들이 키웠다가 너무 낙담하고 힘들어서 짜증을 내다가 이 고양이를 버리는 보호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병원에 또 이러한 고양이가 털이 너무 엉켜서 정리하기 위해 동물을 데리고 내원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또 진정제나 또 마취제를 통하여 이 털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털이 긴 견종 중에 하나는 푸들인데요. 푸들은 다른 품종에 비해 이런 귀 안에 웨이도의 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귀 속의 공기 흐름이 적어지고 웨이도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이 털 안에 갇혀서 귀를 항상 자극하고 그리고 감염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귀털을 자주 뽑아내야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마취를 해서 뽑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털이 없는 개와 고양이는 어떨까요? 개와 고양이에게 털은 필수적입니다. 털이 없는 개와 고양이는
햇볕 화상과 피부암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추운 기후에서는 체열 손실과 저체온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초소형견과 초대형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특이한 모습의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고 원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관심을 끌고 과시하기 위한 이유가 큽니다. 특히 유명인들은 이러한 특이한 품종들을 키우면서 자신의 SNS에 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사진을 보고 사람들은 그 품종을 또 키우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되고 그 품종이 또 인기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소형견들, 토이 품종, 그리고 또 티컵 강아지라 하죠. 이러한 견종들은 슬개골 탈구가 매우 쉽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수두증이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수두증은 뇌 척수액이 축적되어 뇌에 압력을 주는 것을 바로 수두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두증이 걸리게 되면요, 신경 증상, 구토, 통증이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치료가 어렵고 평생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어릴 때 안락사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개골이 매우 작기 때문에 뇌가 갈 곳이 없어서 두개골이 뒤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상태가 된 후두공 이형성증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되게 정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또 심한 경우에는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 수술을 하거나 안락사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소형견은 골반이 작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초대형견은 어떨까요? 세인트 버나드라든지 마스티프, 그레이트 데인과 같은 견종들은요, 자기의 몸집에 비해 심장이 너무 작아서 심장 질환의 위험이 따르고 대부분이 이런 심장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초대형견들은요,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보통 대략 한 15년 정도 산다고 보면요, 초대형견들은 8년, 9년 이렇게밖에 살지 못합니다. 세인트 버나드나 그레이트 데인과 같은 대형견은 뼈에 문제가 있고 또 뼈암이 걸리기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로트와일러의 통계에 의하면은 그 견종은 약 45%가 종양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품종견에서 나타나는 유전적인 결함들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품종견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거나 또 이것을 무조건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품종견을 키울 때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가능한 한 이런 유전적인 질환들을 또 줄이기 위하여 또 우리가 보호자로서 그리고 또 브리더들도 또 수의사들도 또 노력하고 또 이런 것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품종견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품종견들이 앞으로 영원히 계속 없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또 지식과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이렇게 고통을 받고 평생 동안 힘들어한 동물들이 또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브리드 견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